안녕하세요.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 자유수호 포럼이 운영하는 뉴코리아TV의 맹세희입니다. 최근 북한에서 조선노동당 당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북한의 당대회는 특별히 주목해야 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 통일연구원 원장이면서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을 역임하셨던 김태호 박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도대체 당대회라는 것이 뭔지 그것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너무 어렵거든요. 네, 북한에서 조선노동당 당대회라고 하는 것은 노동당의 최고 의결 기구이기도 하지만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의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북한은 당의 국가라고 부르죠. 모든 것이 다 당에 귀속되어 있죠. 뭐 북한에도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도 있고 우리 뭐 사법부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 또 최고검찰소 이런 것이 있지만 모두가 다 당의 법일꾼이죠. 뭐 내각은 당의 심부름꾼이고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국가 창건일, 건국일보다 당 창건일이 더 중요한 국경일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당대회를 통해서 국가의 모든 중요한 전략, 정책 이런 걸 다 수립하고 개정하는 것이고요. 또 당대회가 열리면 당 규약을 고치거나 당의 중요한 인선을 사람을 뽑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는데 금년 제8차 당대회는 특별하게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대체 이번 당대회는 어떤 내용들이 담겼길래 그렇게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까? 통상 당대회가 열리면요. 이건 규모가 굉장히 큰 겁니다. 당대회라고 하는 건 전국 각지의 대의원들이 다 오는 것이기 때문에 수천 명이 모여서 하는 겁니다. 이번 8차 당대회는 한 7천 명 정도가 모여서 한 거죠. 와. 통상 이런 대회가 열리면 뭐 당규약 개정이라든지 인선 조정이라든지 뭐 이런 비교적 사소한 일정들을 다 거치는데 그것 말고 우리가 정작 신경 쓰는 것은 사업 총화 보고라는 것입니다. 네, 그게 뭡니까? 이게 이제 지난 세월 동안 성과, 경제 성과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그리고는 이 최고 통치자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 구상을 밝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뭐 북한이 중시하는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핵무력 문제, 뭐 통일 문제, 대외 정책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는데 우리가 이번 8차 당대회가 특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대남 전략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고 또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눈이 깜짝 뜨일 만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어떤 건데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나 군이 거의 침묵을 했고요. 네. 우리 언론이 제대로 다뤄주지도 않았고 네. 이제 이런 건데 뭐 이따가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예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무기를 만들고 있다. 앞으로 이런 무기를 만들겠다라고 밝혔고요. 네.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마디로 무력 통일을 천명한 것입니다. 그러니 놀랄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럼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좀 심층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정은이 어떤 내용으로 이번 당대회에서 발언을 했고 어떤 중요한 결정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예, 그러면 제가 이제 핵 문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사업 총화 보고에서 핵 문제를 언급하면서 무려 36차례나 핵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뭐 완전 무결한 핵 방패를 만들어야 한다. 또 핵무력 건설 대업을 완성해야 한다. 뭐 이 핵과 관련된 굉장히 야심찬 얘기들을 많이 쏟아내면서 실제로 만들고 있는 핵무기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 뭐 대륙간 탄도탄 이제 여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 사거리가 15,000km라는 사거리를 밝혔어요. 그러면 그건 미국까지 미국 동부까지 다 커버하는 사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고요. 네. 이것이 성능을 개선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명중률을 높이고 다탄두를 만들고 고체 연료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고체 연료라고 하는 것은 액체 연료보다 고체 연료가 되면 보관하기가 쉽고 적각 발사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리고 군사용은 고체 연료가 좋은 거죠. 네. 다탄도라고 하는 것은
미사일 하나에 여러 개의 핵탄두가 실려서 이게 각각 분리돼서 목표물을 향해서 독립적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굉장히 가공할 문제죠. 무기죠. 무기네요. 그러니까 뭐 북한이 이 미사일 대륙간 탄도탄 하나를 쏘아서 동부의 워싱턴, 필라델피아, 뉴욕을 동시에 겨냥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밝혔어요. 공공연하게. 그리고는 이 핵 추진 잠수함도 설계가 끝났다. 건조하고 있다는 것을 전격적으로 밝힌 겁니다. 핵 추진 잠수함. 그러니까 잠수함이 핵 엔진을 달고 다니면요, 소위 항속 거리, 작전 반경이 무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까지 접근해서 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얘기를 한 것이고, 동시에 말이죠, 이 핵을 전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전술핵 개발을 얘기를 했고요.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하겠다고 했고요. 이건 다 대남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극초음속 무기라고 하는 것은요, 초음속보다 훨씬 몇 배 더 빠른 극초음속 핵무기를 만들어서 한국을 향해 쏘게 되면 굉장히 힘들겠네요. 안 되는 거죠. 뭐.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미사일 방어, 미군이 가지고 있는 사드 시스템 이런 것들은 다 무력화되는 겁니다. 네. 예, 이런 무기들을 하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12일 날 이제 8차 당대회가 끝났는데 14일 날 이 당대회를 기념하는 열병식이 열렸는데요. 네. 거기에서도 새로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실제로 선보였고, 또 이스칸데르,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새로운 이 미사일의 개량형을 또 선보였습니다. 이스칸데르라는 게 이제 그 알렉산더라는 말의 그 이슬람어거든요. 네. 아랍어거든요. 아니, 러시아에서 이제 개발한 맞습니다. 무기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예. 이제 북한판이 나왔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예,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변칙 기동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 미사일 방어를 한다고 할 때는 이 탄도 미사일, 기본적으로 탄도 미사일은 이 공중으로 올라갔다 자유 낙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궤적이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변칙 기동은 내려오면서 그 궤도대로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 우리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을 압박하고 대한민국을 급주는 이런 무지막지한 핵 무력 정강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밝혔다.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사드 있습니다. 같은 게 그럼 과연 이걸 막아낼 수 있는 건가요? 못 막습니다. 예, 사드는 뭐 한 150km 정도 고공에서 높이에서 미사일을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아내는 것인데, 뭐 이론적으로는 탄도 미사일이 날아오면 거기에서 요격을 실시하고, 예, 맞히면 다행이고요. 못 맞히면 계속 내려오겠죠. 네. 그러면 이제 2차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페이트리어트 미사일을 기반한 방어 시스템으로 이제 2차적으로 막는 건데, 그게 뚫리면 그냥 떨어져서 이제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언급한 극초음속 무기나 이스칸데르 이런 거는 우리 시스템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북한이 이거를 만들겠다고 노골적으로 밝혔는데, 우리 군이 처음인가요, 그게 그럼? 작년 10월 10일 날 그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사실은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대륙간 탄도탄을 선보였고, 그렇죠. 예, 잠수함 발사 미사일도 선보였고, 이스칸데르도 선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은 아니지만 이 진행되고 있는, 예, 네. 급진전되고 있는 북한의 핵무력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이번에 북한이 그 당대에서 당 규약을 개정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 내용은 어떤 건가요? 그 부분이 바로 이제 통일 문제와 관련되는 것인데요. 네. 지금 이 내용, 그러자 정강된 국방력 강화를 통해서 통일 대업을 앞당기겠다라고 하는 말을 당 규약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당 규약을 고친 겁니다. 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지금까지의 당 규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당 규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북한에서 헌법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 규약 그러면 뭐 회사 규약 이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다. 네네. 노동당 규약은 헌법보다 더 센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당 규약에는 조선노동당의 목표는 이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 해방 혁명을 완수하는 데 있다. 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하는 데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북한뿐 아니라 남한도
공산 통일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체 통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금까지 당규약의 적화 통일 목표가 명시되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당규약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무력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무력이 천명이 된 거죠. 굉장한 위협이네요, 우리한테는. 예, 굉장한 변화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핵무력 또 대남 통일 전략의 강화 이런 걸 다 합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핵무력을 앞세우고 적화 통일을 앞당기겠다 이렇게 천명한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치권의 반응은 지금 어떤가요? 정치권도 뭐 전혀 딴 얘기를 하고 있죠. 정치권 하는 얘기는 뭐 남북 화해 협력 상생 뭐 공존 이런 얘기고요. 또 뭐 어떤 정치권 일각에서는 빨리 남북 정상회담을 해야 된다. 뭐 어려우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면 비대면 화상회의라도 해야 한다. 이러고 또 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금년내로 꼭 해야 한다. 소위 이 선거를 의식하고 당리당략적인 그러니까 이런 위협의 정도에는 맞지 않는 네.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죠. 뭐 무력 적화 통일, 그다음에 핵 무력 강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상생, 평화, 공존 이런 전혀 정말 비대칭적인 발언만 지금 하고 있는 셈인데요. 네. 실제로 그 어떤 대남 메시지를 그리고 대미 메시지를 보냈는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남쪽을 향해서는 예,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얘기하듯이 늘 하고 있죠. 이번에도 훈육자가 피훈육자한테 교육시키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앞으로 모든 것은 남조선하기에 달렸다. 남조선의 태도에 따라서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 3년 전 봄날 정상회담 하던 그 시절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네. 판문점 회담하고 뭐 그때 한때 분위기가 좋았지 않습니까? 그냥 네. 물론 북한이 평화 공세이지만 그랬습니다. 이게 남한이 하는 태도에 달렸다. 그리고 앞으로 이 남한이 우리 요구에 화답하는 만큼 남한을 상대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그 와중에 이 김여정 제1부부장, 당 제1부부장은 뭐 남쪽을 향해서 기괴한 족속이다. 특등머저리다. 특등머저리다. 이게 네. 사실 외교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예,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을 마구 이렇게 쏟아냈는데 크게 놀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해왔으니까요. 그러나 네. 이번에는 이 힘자랑까지 같이 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주었기 때문에 북한이 이 궁극적으로 남북 관계를 이 주종 관계로 몰고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핵인질로 만들고 소위 포식자, 피식자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남북 관계가 이렇게 북한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이런 관계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 정부나 군이나 정치권 전문가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미국을 향해서도요. 오기부림 사자의 울음을 울었습니다. 표효를 했습니다. 상당히 이제 이 광기 어린 그런 표현인데요. 네. 미국이 하는 대로 해주겠다. 강대강 선대선으로 해주겠다. 미국이 강하게 나오면 우리도 강하게 나온다. 봐라, 우리도 핵무기 있다. 이런 얘기고 그렇죠. 선대선 착하게 나오면 착하게 우리도 대해주겠다. 근데 미국에 대한 메시지가요. 분명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 국민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이 메시지는요. 우리를 핵 포기하라고 하지 말라. 우리는 이미 핵 보유국이니까 우리가 핵을 포기하는 것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약간 양보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핵 보유 자체는 인정하는 선에서 대북 제재를 거두고 미국과 북한이 정상관계로 가자. 이게 지금 북한이 원하는 대미 메시지입니다. 미국하고 협상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그렇죠. 한 번도 포기하는 얘기 한 적 없죠. 인정받고자 하는 그렇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만한 사람 다 알아요. 북한 핵 문제를 연구한 사람은 지금 북한이 쉽사리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2012년에 북한 헌법에 핵 보유국이라고 딱 그냥 명시를 했고요. 그렇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당규약에도 핵 보유국이라고 딱 명시를 했고요. 2013년에 북한이 제정한 핵 보유법, 이 법에는 어떨 때 핵을 사용한다는 소위 핵 전략까지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남쪽에 있는 정치권이나 좀 이상주의자들은 여전히 북한을 적당히 달래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것으로 자꾸 국민을 호도하는데 그렇죠. 지금 그럴 때가 아니죠. 네네. 네. 참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당 조직 개편도 이번에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동안 김정은의 국방위원장이라고 이렇게 불렀었는데 이번에 변화가 있었다면서요? 네, 국방위원장은 김정일 시대에 예. 그렇게 불렀던 것이고 지금 김정은 시대에는 국무위원장이라고 불렀죠. 국무위원장. 예, 이제 그건 왜 그랬느냐 하면 지난번 제7차 당대회 때 2016년이죠. 그죠? 그때 기존의 비서국이라고 하는 조직을 정무국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그때는 총비서라고 불렀어요. 당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네. 그걸 이제 당의 위원장으로 이름을 바꾸었죠. 네. 그랬다가 이번에 다시 바꾸면서 다시 이걸 비서국으로 이름을 또 바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당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부르려면 김정은 총비서라고 불러야 되는 그렇죠. 거죠. 예, 이제 뭐 그런 조직 변화가 있었고 또 뭐 김여정이 가지고 있었던 직함 2개 중에서 하나가 떨어져 나간. 이제 선동부 조직 부부위원장이었나요? 예, 부부장. 예, 선전선동부의 부부장이라고 하는 직함이 처음에 불렸는데 최근에는 안 불렸고요. 그 직함이. 네네. 지금은 이제 당 부위원장, 당의 제1부부장,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치국 후보위원, 뭐 이런 직함이 불렸는데 정치국 후보위원이 빠졌어요. 명단에서 이번에. 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강등이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강등이 아니고 뭐 김여정이 여전히 북한에서는 실세일 수밖에 없고요. 가족 같네. 혈족에 의한 관계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조직 변화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강조한 북한의 핵무력 천명이라든지 대남 무력 통일 천명이라든지 여기에 비해서 비교적 사소한 문제들이다. 예, 그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네. 지금 우리 그 정부, 정치권 그리고 군을 포함해서 그 굉장히 좋게 말하면 친북적이고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굴종적이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좀 더 강하게 좀 호소, 어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모든 것은 정론에 따라야 한다. 저는 뭐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정말 이 안보 정론을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보 정론이 뭐냐면요. 남과 북은 뭐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피를 나눈 동족 국가다. 그러나 정치 군사적으로는 적대 국가로 살아왔죠. 그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대북 정책의 정론은요. 두 가지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총질하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화해하자, 협력하자, 제안하는 거 좋죠. 그리고 우리가 더 잘 사니까 뭐 좀 도와줘도 좋아요. 그러나 이것은 항상 이 확고한 안보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죠? 국가와 국민을 확실히 지키는 상황에서 남북 화해 협력을 꾀하라. 이게 이제 대북 기조의 정론인데 적어도 이 정론을 가는 나라라고 한다면요. 지금쯤 대통령은 이 북한에게 지금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뭐 화해, 협력, 상생, 공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북한이 무력 통일을 얘기를 했으니까 아니다. 우리 헌법 제4조에는 자유민주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 이게 우리의 통일이다. 통일 방식이다. 우리는 이 방식을 수호할 것이다. 이렇게 잠깐 걸음을 멈추고 이런 자세를 확인을 해줘야죠. 북한에 대해서. 그렇죠? 네. 또 군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면 무언가 천명을 해야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 국방부 특히 국방장관은 우리 국방의 수뇌로서 본분에 충실해야죠. 북한이 쉽게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 억제 체계, 동맹 체제 이런 것들을 강화하면서 본분을 다해야 되고 우리 정치권은 그냥 이 자유민주주의와 안보를 지키겠다는 결의 하나라도 해야 합니다. 지금 이거 여야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아까 우리 진행자가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 대해서 비굴한 얘기만 자꾸 하니까 이게 과연 정론을 지키는 나라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아, 정말 마음이 갑갑하고 이 북의 핵 위협을 머리 이고 살고 있는 것을 그동안 저희가 잠정적인 위협으로 생각해 왔었는데 이제 노골화된 거잖아요. 잠정적인 위협이 아닙니다. 네. 미래 위협이 아니고요. 네. 지금 우리 국민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당면 위협입니다. 그렇죠. 당면한 위협.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국민 총화 단결, 유비무환 하면 된다. 일하면서 싸운다. 이런 말들 들으면서 저희가 자라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좌파 정권 10년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저희는 지금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뼛속까지 무장 해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정신적으로요. 네. 그래서 국방 안보, 인간 안보, 경제 안보 모든 것이 다 형해화되고 있지 않나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박사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나라를 지키는 것이 다시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남겨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현실 앞에 우리는 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있으실까요? 예, 뭐 잊지 말고 정론을 지켜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요. 전문가들하고 여론주도층들한테도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네. 지금 뭐 북한이 이런 당 대회를 했는데도 이 핵무력을 막 과시를 했는데도 전문가들이 TV에 나와서 대내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참 비겁한 일이죠. 지금 뭐 제가 정치화된 우리 방송 언론 문화를 제가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북한을 너무 자극을 하면 출연 자체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면 국민한테 누가 정확한 이 정보를 제공합니까? 그러니까 여론주도층, 언론, 전문가 이런 분들도 중요한 건 중요하다, 중대한 거는 중대하다 이렇게 알리고요. 그러나 또 북한하고 협력할 거는 협력하자. 네. 예, 그렇게 균형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호 박사님, 저희 자유수호 포럼이 운영하는 유코리아 TV,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 개국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함께 구호 한번 외쳐주시겠어요? 좋습니다. 네. 그럼 준비되셨습니까? 네.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 유코리아 화이팅! 화이팅!